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줄기세포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좀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박근혜 당선인 관련돼서 이 인수위에서의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공개가 되면서 주식시장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창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고 지금 또 일자리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윌비스가 4%, 네스코넥, 사람인 HR 등도 2에서 3% 강세가 기록이 되면서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봤을 때 음원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뮤직이 4%대 강세, 소리바다나 로엔 등도 지금 2% 이상의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SM도 1.7%대 강세권의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전략 어떻게 펴야 될지 지금부터 현물시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연구원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모멘텀 부족으로 탄력적인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다라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긍정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옵션 만기 변수로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지수의 조정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라는 시각인데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한범호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좀 갈리네요. 시장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양호한 숨고르기 관점에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략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쉬어가는 구간에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위주로 여전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주변 환경을 본다면 지금 오르기에는 조금 힘이 많이 붙이는 그 상황입니다. 또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 그런데요. 자, 시장 전망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재정 절벽 회피를 위한 그 정치권 협상이 연말 연초에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그 1월 효과에 대한 좀 기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사 같은 경우는 1월 주식 시장이 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멘텀이나 수급 그리고 기업 실적, 환율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할 때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제의 사실이지만 그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그 맥코널 바이든 합의안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라는 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증세 합의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은 했지만 안도하기에는 좀 불충분한 결과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어떤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재료 노출로 인식될 공산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지표 개선이 좀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기 모멘텀을 새로운 이제 상승 동력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약간의 시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재정절벽이나 부채한도 협상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센티멘탈 지표의 일관성이 결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물 지표 선전으로 인해서 경기 판단이 상향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또 오히려 그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치가 그 조치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또 자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그 공개된 12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보면 연말 이전에 자산 매입 중단을 주장하는 일부 그 위원들의 의견도 이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경기가 이제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나 좀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떤 출구 전략 임박으로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양적 완화 종료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내부에서 어떤 양적 완화 QE에 대한 이견이 표출이 된 만큼 경제 지표 호전에 대한 시장 반응도 또 일시적으로는 좀 응징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기업 실적이라든지 환율 변수도 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당분간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탄력적인 상승이 좀 제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좀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신지 투자 전략 좀 구체적으로 들려주시죠. 네, 뭐 오늘 이제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 그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매출액이 5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8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5분기 연속 그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이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 전반적인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견인하는 지수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뭐 오늘처럼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고 또 그 삼성전자의 시장 주도력이 약화될 경우에는 뭐 완충 역할을 해낼 만한 또 그 어떤 뚜렷한 주도주가 마땅치 않다라는 것도 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뭐 환율 추이를 보더라도 달러 대비해서 원화 절상 그리고 그 엔화 절하 현상 같은 경우도 뭐 수출 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율에 따른 어떤 수출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고 또 엔화 가치 하락이 일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뭐 기업들의 이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실적 악화에 또 직결이 되는 부분까지는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어떤 우호적이지 않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대형주 주도의 탄력적인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대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관점이네요. 코스닥 시장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